메디슨과 내가 역습을 시작하자 아스널이 들고 나온 소름 끼치는 수비 전술은 그 순간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토트넘의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 2개 모두 어시스트하는 기염을 토하며 팬들 사이에 그동안 널리 퍼져있던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 공식 채널 스퍼스TV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터질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 인터뷰의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아스널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수비 전술에서 덫을 놓고 기다렸다고 분석하면서 그 수비 덫을 뚫어내 슈팅을 한 것도 모자라 골까지 기록한 손흥민은 정말 대단하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대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 인터뷰 중 무엇을 근거로 아스널이 덫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그래서 더욱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월드 매거진이 저주장의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솔로몬과 페드로, 포로는 리그 5라운드까지 많은 팬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슛난사를 한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스널전에서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2개나 하면서 슛난사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축구 팬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에 있을 당시 그가 수년간 보여준 스탯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슛난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도 리그 5라운드까지는 슛난사를 했다. 딱 한 경기에서만 슛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하나만 보고 메디슨이 슛난사를 고쳤을 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팬들의 염려가 단순한 염려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디슨의 경기 후 인터뷰가 공개돼 많은 또 다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디슨 슛난사 성향을 걱정들을 하는데 몇몇 팬들이 레스터시티에서의 메디슨 슛난사 성향을 걱정들을 하는데 토트넘의 포스트코 글루는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그가 과거에 자신이 원하는 축구에 대해 말하면서 과거에 모우라나 라멜라가 손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별것 아닌 듯한 인터뷰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메디슨이 공을 탈취해 몰고 들어갈 때 아스널 수비수 가브리엘 살리바가 자신이 슛을 하도록 거리를 주며 뒤로 물러났다고 했다. 이것은 살리바가 메디슨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슛을 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다는 말을 하며 살리바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허를 찔렀다는 듯이 미묘하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어투에서도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메디슨이 손흥민의 피니셔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슛하는 것보다 손흥민이 슛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도 살리바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보는 새로운 화면을 보자 살리바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뒤로 이동하고 메디슨과 손흥민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메디슨이 왜 살리바가 자신이 슛하도록 덫을 놓았다고 하냐면 공을 몰고 들어오는 자신을 마크하지 않고 공간을 내주는데 이 공간을 뒤에 있는 골키퍼 라야가 각을 잡고 막고 있다. 살리바는 아주 지능적으로 오른쪽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을 골키퍼인 라야가 막을 것을 알고 자신은 왼쪽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상황을 읽고 오른쪽에서 상대가 잡고 있는 각 밖에 위치한 손흥민이 슈팅을 했을 때 훨씬 골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를 넣어주는데 손흥민이 이동하는 경로 앞에 정확한 강도로 넣어준다. 이때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살리바가 메디슨이 슛하도록 일부러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손흥민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손흥민은 메디슨이 자신에게 패스하면 살리바가 빠르게 접근해 슛블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이 오는 결에 따라 움직이면서 공을 잡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로 왼쪽 귀퉁이로 슛을 한다. 만약 저기서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거나 접었다면 살리바가 다가와 슛블럭을 할 것이고 그것은 살리바가 의도한 대로 완벽히 덫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말해 메디슨과 손흥민이 그 짧은 순간의 상황을 판단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이 대단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패스 잘한 메디슨도 대단하고 그 순간에 함정을 파는 살리바도 대단하며 그 각도를 뒤에서 막아서는 라야 역시 대단하고 더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뚫어내는 미친 슈팅을 해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더욱 대단하다고 말하며 이제 메디슨의 슛난사는 이런 경험을 통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토트넘이 더욱 기대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진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해줍니다. 이상 월드매거진이었습니다.
트로피 따면 돌아와 케인은 언젠가 PL로 돌아올 것 희망 섞인 확신. 아스널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레이 팔러는 해리 케인이 언젠가 프리미어리그 PL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케인은 명실상부 PL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토트넘 후스퍼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그는 매 시즌 20골 이상씩 꾸준히 넣으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2010년대 중반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델레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DSK 라인을 구축해 유럽을 호령하기도 했다. 그만큼 개인 커리어는 화려했다. 케인은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득점 1위에 올랐으며 PL로 한정해도 앨런 시어러에 이어 역대 득점 랭킹 2위에 자리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으로는 웨인 루니를 넘고 A매치 최다 득점자가 됐다. 하지만 우승 경력은 전무했다. 케인은 10년 동안 단 하나의 트로피도 들어 올리지 못했다. 2016에서 17 시즌 리그 2위, 2018에서 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준우승 등 기회는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이번 여름 이적을 단행했다.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낸 케인은 이적을 추진했고 바이에른 뮌헨과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을 잔류시키고자 계속해서 협상을 미뤘지만 뮌헨의 끈질긴 태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게 케인은 뮌헨 선수가 됐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만큼 이적 첫 해 만에 트로피를 따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뮌헨은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승점 13점을 기록, 리그 선두에 올라 있으며 케인 역시 5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잉글랜드를 벗어나 독일 리그 선수가 된 케인. 하지만 여전히 PL에서 뛰는 케인의 모습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팔러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국 매체 팀토크에 따르면 팔러는 케인이 언젠가 PL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확신을 했다. 케인은 영리한 선수다. 그는 10번 역할도 맡을 수 있다. 테디 셰링엄 역시 비슷한 선수였고 그는 40대에도 경기에 나섰다. 케인은 나이를 먹은 후에도 PL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내 생각에 그는 돌아올 것 같다. 뮌헨에서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몇 개의 트로피를 따낸다면 그는 확실히 기뻐할 것이다. 이후 어느 순간 그가 PL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